안녕하세요. 인천 나누리병원 뇌신경센터의 이민영 과장입니다. 네, 이빈나 과장입니다. 요즘 두통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통은 신경과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인데요. 네, 맞아요. 두통이 심할 때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고 또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기도 하는데요. 두통은 그 통증만큼이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요. 긴장성 두통이나 또 편두통 아니면 약물 유발 두통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편두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편두통 때문에 병원 많이들 오시는데요. 아예 누워서 움직이기 힘들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아서 그런지 요새 편두통이 더 악화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두통이 심하겠지 하고 그냥 넘기시잖아요. 근데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에요. 뇌에서 일어나는 약간 신경 전달의 문제이고 또 치료 방향도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기전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뇌 안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신호들이 비정상적으로 흥분되면서 시작이 돼요.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로 뇌혈관이 수축이 되었다가 다시 확장되면서 통증 신호가 과도하게 전달돼서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편두통은 보통 한쪽 머리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양쪽으로 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한 분들은 울렁거리고 토하를 하기도 하고요. 또 빛이나 소리 같은 것에도 굉장히 예민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통 전에는 약간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갑자기 시야가 약간 번쩍번쩍 거리게 이제 빛이 난다거나 아니면 약간 지그재그처럼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이렇게 선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손끝이 저린다거나 한쪽 팔에 힘이 빠진다거나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조 증상이 생기면 이제 곧 편두통이 오겠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어서 오히려 초기 대응하는 데 좋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편두통은 사실 MRI 같은 검사로 딱 나오는 건 아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편두통의 증상 기반으로 해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통일지를 써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머리가 언제 아프기 시작을 했고 또 얼마나 아팠고 또 어떤 걸 먹은 후에 두통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적어두면 두통의 경과를 확인하고 치료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편두통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픈 거를 빨리 가라앉혀주는 급성기 치료가 있고요. 두통이 자주 있게 되면은 이제 미리 두통을 오지 않게 해주는 예방 치료가 있습니다. 급성기에는 트립탄 계열의 약물을 많이 쓰는데요. 편두통은 사실 일반적인 진통제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트립탄 계열이라고 하는 두통의 특이적인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또 구역질이 나면은 항구토제를 같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4번 이상 편두통이 발생을 하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이 심한 경우에는 예방치료를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방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방치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먹는 약, 그다음 두 번째는 주사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먹는 약으로는 편두통의 비특이적인 약으로 혈압약, 항우울제, 항경련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약은 뭔가요? 주사약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름을 펴주는 보톡스 주사가 있는데 만성 편두통이나 약물 과용 두통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두통 특이 주사로는 CGRP 관련 주사인 엠겔레티, 아조비가 있어요. 이 주사들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주사에 따라서 3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게 되고요. 최근에는 주사약 성분이 먹는 약으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사에 부작용이 있으시거나 주사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최근에 아큐타라는 약이 작년 가을부터 새로 나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예방약들을 꾸준히 쓰면서 두통의 횟수나 강도를 줄여가지고 그냥 삶의 질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게 두통 치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근데 편두통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나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하고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이나 과한 커피, 음주, 초콜릿, 짠 음식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 몇 잔 먹는지 물어보고 만약에 하루에 4잔을 먹는다 그러면은 2잔으로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짠 음식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
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햄 좋아해요. 그래서 짠 음식들이 유발이 되는데 그냥 조금 자제를 한다거나 편두통이 올 것 같은 뭐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다거나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조금 내가 조절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편두통은 그냥 뭐 두통이 너무 좀 심한 거겠지 하고 넘어가기는 사실 일상생활이 안 돼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좀 편두통 환자인데 이거 되게 힘들어요, 생활하는데. 사실 저도 편두통 환자인데요. 저도 이제 레지던트 할 때 처음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증상이 있고, 근데 이게 심할 때는 정말로 막 속도 너무 안 좋고 저도 약간 불을 좀 끄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상생활에 이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삶의 질을 이제 높이려면은 이제 두통 약만 먹어서 해결되는 거는 아니고 꼭 병원에 오셔서 내 두통이 정말 편두통인지 확인을 좀 해보고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도 하고 약물 치료도 상담하고 해서 꼭 진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